2024년 8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급락, 2025년 4월 트럼프 2기 무역전쟁이라는 정책 변수로 인한 글로벌 시장 붕괴. 단 두 해 사이에 주식시장은 두 차례의 큰 충격을 겪었습니다. 오늘은 이 두 사건으로 인해 벌어진 시장의 격렬한 움직임을 되짚어보겠습니다. 이러한 급변동이 왜 발생했고 무엇을 시사하며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기회를 품고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늘 두려움과 혼란이라는 껍질에 쌓여 나타나죠. 이번 이야기가 그 껍질을 벗기고 시장을 보는 눈을 한층 넓히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초, 미국의 경기 침체 우려, 인공지능 거품 논란 등 다양한 불안 요인이 동시에 불거졌습니다. 특히 큰 주목을 받은 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대규모 청산이 있었는데요. 국내 코스피는 하루 만에 8.77% 하락하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해외 주요국 증시도 일제히 휘청였습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란 일본의 낮은 금리를 이용해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즉 금리가 낮은 엔화를 빌려 고금리 자산에 투자하는 전략으로 특히 일본과 미국의 금리 차가 크게 벌어진 2022년 이후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엔화가 강세로 전환되면 환차손과 이자 부담이 커져 대규모 청산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그때가 바로 2024년 여름이었던 셈이죠. 일본은행은 기준금리를 0.25%까지 두 차례 인상했고 반대로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보였습니다. 결과적으로 미일 금리 차가 좁혀졌고 이는 곧 엔캐리 트레이드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게 된 거죠.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환경 변화로 인해 실현 수익률이 급격히 마이너스로 전환되며 일부 고금리 신흥국 통화 중심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의 청산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비상업용 엔화 선물 순매도 포지션은 충격 직후 거의 전량이 청산되었고 글로벌 은행들의 엔화 대출 역시 점차 축소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 유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던 시점에서 이러한 청산은 치명적인 충격으로 작용했는데요. 밸류업 기대감으로 한국 증시에 유입됐던 자금 중 일부가 엔화 차입을 통해 들어온 엔캐리 트레이드성 자금이었기 때문에 일본발 금리 정책 변화는 한국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물론 일부 전문가들은 해당 급락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보다는 환율 급변에 따라 헤지 펀드들이 포지션을 정리한 영향이 더 컸다는 분석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양쪽 모두 환율이라는 핵심 변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엔화 강세 흐름은 계속해서 주식시장 변동성의 주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엔캐리 트레이드는 그 규모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언제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미국 간 금리차, 그리고 달러 엔 환율은 이를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후 일본은행 BOJ가 당분간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지만 시장 상황이 달라질 경우 추가 금리 인상 또는 환율 개입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요약하자면 2024년 8월의 주식시장 급변은 단순 경기 불안이나 외부 요인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저금리 환경에서 형성된 엔캐리 트레이드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거대한 흐름이 한번 방향을 틀었을 때 얼마나 빠르고 강력하게 시장을 흔들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례이기도 했다고 생각합니다. 2025년 4월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해방의 날이라는 상징적인 명칭 아래 전방위적 관세 부과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무역 적자 해소와 미국 제조업 부흥이라는 명분 아래 전 세계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했고 주요 교역국인 중국에는 무려 104%의 관세를 적용하며 무역 전쟁의 서막을 올렸는데요. 이 조치는 나스닥뿐 아니라 세계 증시 전반에 걸쳐 거대한 충격을 몰고 왔습니다. 이틀 동안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4,000포인트 넘게 급락했고 S&P 500과 나스닥도 각각 10%, 11% 폭락했습니다. 나스닥은 단 하루 만에 1,600포인트가 빠졌으며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악의 낙폭이었다고 평가받고 있기도 하죠.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될 뻔할 정도로 시장은 과민하게 반응했고 미국 증시에서만 이틀 사이 5조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이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패닉셀링은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아시아, 캐나다, 아프리카 등 전 세계 주요국 증시가 연쇄적으로 하락하며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8% 가까이 급락했고 한국 코스피도 5% 이상 하락했으니까요. 유럽의 스톡스 600, 독일 닥스, 스페인 아이벡스 35 등은 일제히 5% 내외의 급락을 기록하며 글로벌 블랙 먼데이라 불릴 정도의 충격파를 보였습니다.
원인은 관세 인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무역 보복 가능성, 글로벌 공급망 붕괴 우려, 에너지 원자재 수요 감소에 따른 원유와 비철금속 가격 하락, 그리고 전반적인 경기 침체 전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었던 것입니다. 특히 중국은 보복 조치로 미국산 수입품에 최대 34%의 관세를 부과하며 긴장을 고조시켰었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국가에 대해 관세를 90일간 유예하겠다고 밝혔고 주가가 일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몇 시간 만에 백악관 내부에서 이를 부인하는 보도가 나오면서 시장은 다시 급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하루 사이 급등락을 반복하는 롤러코스터 장세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엄청난 급등락을 두고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의도적으로 증시를 조정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높이려 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전 세계적인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 모두를 뒤흔든 결정이었습니다. 무역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난 증시 패닉은 세계 경제가 얼마나 연결돼 있고 또 얼마나 쉽게 불안정해질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로 남게 되었죠. 엔캐리 트레이드에 이어 관세 정책까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를 미리 알 수도 없고 대응하기도 사실상 쉽지 않은 문제들인데요. 그리고 과거에도 있었던 사안들입니다. 2010년엔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 조사한 논문들이 있을 정도이고 2018년에도 우리는 트럼프 일기를 겪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급등급락을 심하게 반복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투자를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이렇게 대규모 급변동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배경과 투자자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살펴보겠습니다. 2024년 8월의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2025년 4월의 트럼프 무역 전쟁처럼 극단적인 사건들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며 시장을 뒤흔드는 근본적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급변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최근 미국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 원인 중 하나는 지나치게 높아진 밸류에이션입니다. 2023년에서 2024년 2년 연속 20% 이상 수익률을 기록하면서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극단적으로 쏠렸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지표 하나하나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주요 지표상 침체 가능성은 낮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심리 불안이 시장 전반에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의 투자 심리는 작년 10월 이후 17주 연속 하락 중이며 기관 투자자들의 현금 비중은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요. 이는 시장 내 매수 여력의 한계를 의미하고 언제든지 대규모 매도 전환이 일어날 수 있는 불안정한 구조임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주식시장의 급격한 변동은 단순 실물 경제의 변화보다는 심리적 요인과 유동성 변화,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 다양한 외부 변수들이 중첩되며 발생하게 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정책 발표 당시 CNN의 공포 탐욕 지수는 3까지 떨어졌고 이는 팬데믹 당시보다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투자자들의 공포가 극단에 달했을 때 시장은 몇 시간 만에 수천 포인트를 오르내리며 롤러코스터처럼 움직였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명확한 투자 원칙과 자산 배분 전략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특히 글로벌 유동성 M2의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최근 들어 달러 인덱스가 낮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글로벌 유동성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는 주식시장뿐 아니라 금, 비트코인 등의 자산군에서도 상승 여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단기적인 시장 타이밍보다 코스톨라니의 달걀 모양처럼 금리와 경기 사이클에 맞춰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비중을 전략적으로 조절하는 방식이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현재는 금리 사이클상 정점을 지나 완만한 인하 국면에 접어들고 있어 과도한 공격보다는 리스크를 조절하며 수익을 실현하는 전략이 유리하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리밸런싱 전략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급락장에서 저평가된 자산을 매수하고 반등 구간에서 일부 수익을 실현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기술보다는 리스크를 분산하고 지속적인 자산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주식시장의 급변동은 경기지표나 기업 실적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복합적인 구조 위에서 발생합니다. 금리, 유동성, 환율, 투자 심리, 정책 변수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서로 맞물리며 한순간에 강한 파도를 만들어내기도 하니까요. 결국 이 흐름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느냐에 따라 같은 시장에서도 누군가는 손실을, 또 누군가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이죠. 특히 오늘날과 같은 고변동성 시장에서는 투자에 있어 명확한 기준과 전략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자산 배분과 리밸런싱을 기반으로 한 장기적 시각을 갖추는 것이야말로 시장의 큰 흐름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자의 자세일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능력이 아닌 어떤 국면이 와도 버틸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번 급락과 반등, 그리고 다시 출렁이는 변동을 보며 모두가 느끼셨을 겁니다. 변동성은 위기일 수도 있지만 잘 준비된 이들에게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는 것을요. 다음 급등 급락 때는 여러분들께 기회가 되길 바라며 다음에도 돈 되는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